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의 단교 선언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에게 48시간 안에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앞서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를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데 대해 비난하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19일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미국에 인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철명 씨에 대한 인도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2019년 5월 14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자금 세탁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씨가 2019년 1심 재판부터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구금 기간 동안 법에 따른 변호인 접견권과 영사 조력 등 모든 권한을 보장했다며 범죄인 인도는 적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권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해 북한의 단교 결정에 대응할 것이며 수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의 모든 외교관과 가족들은 48시간 내로 말레이시아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주평양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이 같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결정은 정의와 법치주의, 국가 간 평화에 헌신하는 동맹, 파트너들에 의해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결정은 비우호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며 상호 존중과 국제사회 구성원 간 우호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973년 수교 이후 북한을 줄곧 긴밀한 파트너로 생각해왔고 고난의 시기에도 북한에 대한 지지를 이어왔으며 지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에도 관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북한이 단교라는 일방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불균형적이며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분명한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북한인 사업가 문철명 씨를 불법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것과 관련해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미국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문철명 씨가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것은 날조, 모략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강박에 굴복해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순방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펼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초석을 마련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목표가 비핵화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순방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몇 년간 기고문을 통해 밝힌 외교 정책 구상, 대중국 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며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I think it was quite successful and frankly impressive because this was their first effort to take a lot of ideas that have been circulating around among a lot of people, senior people that have written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nd to put it into practice.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석좌는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은 고위급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외교의 위치에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joint statements in Tokyo and Seoul were strong reaffirmations of the alliance. Both are forward-looking statements, robust desire for commitment on the part of South Korea, on the part of Japa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수장의 아시아 순방의 목표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 때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였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nd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insist on more expansive language sort of, accepted the North Korean terminology in a way. So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ushing back.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과 다시 관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황이 진전될수록 미국이 북한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hen it states the formula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at it's doing is expressing its view that the central issue to the United States i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that doesn't mean the United States is not prepared to address concerns by North Korea. 아이논 전 특보는 이어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돼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울 것이 없는 임시 변통적 성명이었고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 등 미국 관리들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 대신 대부분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핵화 주체에 대한 개념이 모호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비핵화 범위 제한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미양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수영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미얀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대북 정책 목표를 설명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열린 일본과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미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전념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사용됐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외교적 수사일 뿐 핵무기 없는 한국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을 비핵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오도된 것이며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슷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자신이 참여한 1994년 미국 제네바 합의 문건에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됐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용어에 대한 논란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용어의 차이는 유엔 결의안 11개 항에 따른 이행과 한국 그리고 한국 주변의 미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정권이 추진하는 용어의 차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출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용어와 비슷한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한 것은 북한에게 광범위한 정의를 밀어붙이는 문을 열어줬다면서 협상의 기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2 회담 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대상과 관련한 정의에 대해 미한 간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워싱턴 소장은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의에 동의하지 못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시작이 주요 동맹국과 북핵 문제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말했습니다. 성김 대행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대북 정책 검토 초기부터 우리는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의 포괄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정책 검토 완료에 앞서 몇 주 동안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행과 노 본부장은 이어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을 협의했으며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19일 고윤주 한국 외교부 북미국장과 만나 미얀 외교국장급 정례 협의체인 양자정책 대화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미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계기로 공식 출범한 양자정책대화 첫 회의에서 양측은 협의체 운영 방향과 북한 문제 등 양국 간의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 회기를 올해 상반기 중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화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최근 성명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를 위해 동맹국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일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반면 미얀 공동성명에선 비핵화란 표현이 빠진 데 대한 질문엔 성명은 양국 간 협의 뒤에 발표하는 것이라며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와 중국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이 신종 해킹 수법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분부를 둔 체크 포인트는 18일 발표한 2021 사이버 안보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기관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라자루스가 최근 피싱이라는 신종 해킹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피해자 소속 기관이나 업체 보안 담당 직원으로 위장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라자루스가 최근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터넷 복수 인증 암호를 가짜 링크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계정을 해킹하고 있다며 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